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JIB 주요 소식입니다. 당진의 출입국 관리소 설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하나은행 직원들이 당진시청을 방문해 행복 나눔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청렴 공직사회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당진시 회계과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당진시가 당진 어시장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화려의 자판이 30%에 못 미치면서 원취지와는 다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진시 내년도 살림 규모는 6,435억 9,800여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의 오다솜입니다. 당진의 출입국 관리사무소 설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간 당진항을 방문하는 해외 선박들의 선원들은 당진의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없어 평택 출장소를 이용했는데요. 이제는 그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에서 보도합니다. 당진시에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설치됩니다. 얼마 전 법무부 산하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당진시청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설치 승인을 통보했습니다. 현재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입주 예정지를 물색하고 있는 단계로 당진시는 당진항 항만운영지원센터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가 자리하게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진항을 방문하는 해외 선박의 선원들은 당진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없어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 출장소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당진항은 그동안 불편한 항구로 인식돼 왔으며 선원들의 당진 원도심권 유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당진항의 물동량이 증가해도 해외 선원들의 당진 유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택 당진항, 당진 평택항은 1986년도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한 이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당진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33선석이 개발되어 운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항만청 등 항만을 지원하는 관계기관들이 없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4년 원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에 입항하는 선원 약 10만여 명이 입항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입항하는 선원들이 하산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항만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선원 관련해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매우 막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신설되게 되면 선원들의 편의 정지는 물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당진에 설치됨에 따라 기존에 겪어오던 불편 요소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해외 선원들의 유입에 따른 경제 효과 극대화 방안 및 불법 체류자, 치안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따뜻한 나눔 기부가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은행 직원들이 행복 나눔 상자를 전달했는데요. 이 상자 안에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생필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은행 충남북본부가 당진시청을 방문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만든 행복 나눔 상자 5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하나은행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전달된 행복 나눔 상자에는 치약과 샴푸, 세제 등 25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이 들어있으며 전달된 후원 물품은 남부 행복나눔센터와 북부 행복나눔센터를 통해 저소득 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어 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이 당진시를 방문해 5천만 원 상당의 쌀 2,000포를 기부해 당진시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빈틈없는 회계 처리로 예산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공직자 사항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당진시 회계과, 신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시 회계과가 지방재정의 합리적 집행과 회계 담당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회계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회계과는 실무 교육을 통해 계약 업무뿐만 아니라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과 세출 예산 집행 기준 등 예산 집행 시 알아야 할 일반 사항을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준공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우리 동네 시공사업 알림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구축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동네 시공사업 알림 서비스는 그동안 시 홈페이지의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에서 제공하던 발주 계획과 입찰 정보, 계약 현황과 수의 계약, 대금 지급 정보에 더해 공사 전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게시해 놓았습니다. 이 알림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 해결의 효율성과 편리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중앙정부의 핵심 정책인 정부 3.0 정보 공개에도 부응하며 재정 운영 공개 원칙에 따른 주민 참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당진시 회계과는 빈틈없는 회계 처리로 예산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상품 구매와 지역 업체 일감 주기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깨끗한 공직자산 구현에 기여해 타 시군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당진시가 이달 말까지 당진 어시장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취지와는 달리 1층에는 점포가 입주하고 2층에는 대형마트가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취지와는 다르다는 것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도합니다. 당진시가 올해 1월부터 재건축에 들어간 당진 어시장의 준공을 앞둔 가운데 어시장 입주자를 이달 30일까지 모집합니다. 하지만 당초 알려진 취지와는 다르게 지상 1층은 점포와 좌판이 입주하고 2층에는 소비자 집객시설인 마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당진 어시장의 총 사업비는 105억 5천만 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1층 수상과 2층 식당의 구조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층에는 소비자를 끌어오기 위해 상인 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대형마트가 입주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자는 1층 어시장에 추가로 조성한 좌판을 운영할 상인으로 모집 좌판은 업종별로 각각 방건조 1개, 먹거리 3개, 갑각류 2개, 어패류 6개, 활어회 4개 등 총 16개 좌판입니다. 이처럼 활어의 좌판은 전체의 30%에도 못 미칩니다. 이에 당진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진시는 어시장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며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업종 전환을 유도했지만 대다수의 상인들은 활어를 취업할 수 없는 기술력 부족으로 현 업종을 고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원 취지대로 수산물 직판장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가 상인들의 기술과 의식 부족으로 막히면서 당진시도 뚜렷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당진시의 내년도 살림 규모는 6,435억 9,800여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당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정책에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내용 신지 기자입니다. 당진시의 내년도 살림 규모가 6,435억 9,815만 5천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당초 요구액인 6,483억 원에서 47억 4,683만 6천 원이 삭감된 6,435억 원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보다 9.71% 증가한 것으로 민선 6기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2015년에 각종 역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홍장 시장의 핵심 공약 사항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9,500만 원과 시민과의 현장대회 500만 원 등 주민 참여를 통한 소통 행정 구현에 필요한 사업들이 다수 반영됐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문화관광 분야에서 교황 방문 기념 사업과 면천읍성 복원 사업, 삽교 호수공원 조성 사업 등이 반영됐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으로 지능형 방범 시스템 설치 등도 편성됐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민선 6기 시정 방침인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 구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정책에 역점을 두었으며 부서별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 중심의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2014년 당진시 주요 10대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소식으로 송전탑 건설과 함께 이어서 황해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관한 보도입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에서 전해드립니다. 당진시에는 현재 동서발전과 GS, EPS 발전소 등의 발전기 11개가 가동 중이며 송전탑 521개와 송전선 173km가 지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송전선 129.7km가 제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건설될 예정입니다. 북당진에서 신탕전 간 345kV의 송전탑 설치와 송악 부곡산업단지 내 수도권 직류 송전을 위한 변환소 설치, 당진 화력에서 북당진까지 345kV 송전탑 건설 등이 예정돼 있지만 한전에서는 현재 주민들의 요구에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송전탑 건설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한전이 송전탑 건설을 강행할 경우 제2의 밀양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JLB 뉴스 오다솜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가 지정 7년 만에 결국 해제됐습니다. 야심찬 포부로 시작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연간 수억 원의 예산만 낭비한 채로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물거품이 됐습니다. 7년간 재산권을 침해했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그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계속해서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충남문화재청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공주시와 부여군, 익산시와 함께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복원 정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백제는 3번에 걸쳐 수도를 옮겼으며 그중 공주와 부여, 익산을 중심으로 많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후 2004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부여와 공주, 익산이 고도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의 역사문화 환경 보존과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서산시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법률 홈닥터 운영 기간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지역 거점 기관에 상주하며 취약계층에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시는 도시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법률 수요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보여 사업 선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 서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변호사가 상주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 가족 등의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남형 예비사회적 기업인 예산주거복지센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산주거복지센터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을 비롯해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등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또한 무료 집수리 사업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섰습니다. 태안기업도시 조성 사업이 하나둘씩 착공되면서 후속 사업 추진도 가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태안군에 따르면 골프장 조성 사업이 2016년 6월 준공 예정이며 기업 도시 내 숙박시설인 골프텔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후속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은 2014년도 하반기 홍성교육 발전 협의회를 개최하고 업무 추진 성과에 대한 설명과 내년도 홍성교육의 발전 방향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인복 교육장은 공감과 소통으로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와의 문화 형성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인 오늘 다시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찬바람이 불어 몸에 닿는 공기가 제법 추운데요.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일부 도로 곳곳에는 어제 내린 비가 얼어 미끄러운데요.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운전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당진 지역은 영하 4도에서 한낮 기온 4도 되겠습니다. 아산과 천안 지역 영하 6도까지 내려가겠고 낮에는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보령과 서천 지역 영하 5도에서 최고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공주 지역 최저기온 영하 9도까지 내려가겠고 최고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당진은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낮 기온 4도까지 오를 전망인데요. 내일은 강한 추위가 한 번 더 찾아오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온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많이 춥겠고 이후엔 기온이 올라서 다음 주 중반에는 추위가 많이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